구독해주세요. 자,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이 개봉했습니다. 영화 이전엔 웹툰이었고 진짜 원작은 웹소설인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aka 전독시. 우리는 이걸 보고 IP, 지적 재산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영화는 개봉하기 전부터 오지게 욕을 먹었습니다. 원작의 고증을 전혀 지키지 않아서 기존 팬들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었다는 이유죠. 뭐 사실 웹툰을 기반으로 하는 영화들이 욕을 안 먹기가 힘든 게 현실이긴 해요. 왜냐면 아무리 영화를 잘 만들어도 실사화가 주는 감정이랑 웹툰이 주는 감정이 다르거든요. 영화 쪽이 실제 현실과 더 흡사한 모습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길 확률도 같이 커집니다. 웹툰도 시각적 욕구를 충족시키긴 하지만 영상에 비해 프레임이 더 낮은 그림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그 프레임 사이 빈 공간은 대중들이 상상력으로 채워 넣죠. 청각적 욕구도 그렇습니다. 영화는 배우들이 직접 대사를 읊어서 목소리를 정해버리지만 웹툰은 텍스트로 대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목소리 정보를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결국 대중들이 자신들이 희망하는 목소리로 채워 넣게 되죠. 이렇게 영화와 만화는 비슷하면서도 정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이 원작 팬들이란 존재가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들에겐 굉장히 고민거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인기 웹툰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든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반응할까요? 당연히 원작 팬들이겠죠. 그 작품 IP에 대해서 모르는 일반인들은 애초에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관심을 1도 주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제일 먼저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들은 그만큼 해당 웹툰에 대해 정보가 빠삭하기 때문에 자칫 실사 영화가 실망스러우면 그대로 혹평받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들만의 커뮤니티끼리 소통이 활발해서 앞으로 잠재적인 고객을 위한 홍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즉 매니아층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관객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만약 팬들이 이 영화 실사화가 잘못되었네 어쩌네 욕을 하든 말든 제작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로마帝国のためだと思って 잠시 옆나라 일본을 들춰보겠습니다. 한국의 웹툰 시장이 이렇게까지 커지기 전에 일본의 애니 시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큰 시장인데 일본 애니 시장에서 성공하기 힘든 분야가 딱 하나 있으니 바로 그게 애니 실사화. 일본 애니계는 수십 년간 정말 꾸준히 애니를 실사 영화로 만드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공 사례가 많이 없다가 최근에 넷플릭스를 만나면서 그나마 빛이 보이는 순간이죠. 그런데 보통 뭔가 사업이 잘 안 되면 수정을 해서 수익 모델을 고치든 아니면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든 해야 되는데 일본 애니 실사화는 정말 꾸준히 시도되었단 말이죠. 이유가 수익이 정말 좋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사업의 기본 구조인 적은 인풋으로 많은 아웃풋을 냈을 때 좋았다는 평가를 낼 수 있겠죠. 이게 딱 일본 애니계였습니다. 5년 전 일본 애니물을 실사화로 만들고자 할 때 판권 비용, 즉 원작자에게 작품 IP를 영화 재료로 좀 써도 되겠습니까? 할 때 지불한 비용이 한없이 저렴하다는 겁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 중엔 2013년 테르마이 로마이라는 애니 실사화 영화는 흥행 수익은 624억 원이었지만 원작 사용료는 불과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례 말고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당시 판권 비용이 수익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그럼 한국 웹툰은 어떨까요? 2023년에 평균 2천만 원 선의 한국 웹툰 IP가 거래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제작비가 보통 수십에서 수백억이고 수익은 그 이상으로 내는 걸 목적으로 본다고 할 때 평균 2천만 원의 IP 값은 굉장히 작게 느껴지죠. 즉 영화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이거만큼 노다지가 없다는 거예요. 돈은 얼마 안 들지, 영화를 봐줄 팬들은 이미 원작이 다 모아놨지, 영화 개떡같이 만들어도 오히려 입소문 타서 대박 나면 한탕할 수 있지, 이거만큼 좋은 아이템이 어딨겠냐고. 바로 이 지점에서 원작 팬들의 원성이 쏟아집니다. 왜 실사 영화는 고증을 지키지 않는 거냐? 왜 기존 팬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거냐? 존중할 필요가 없거든요. 개떡같이 만들어도 티켓 다 사주고 영화 다 봐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무한도전 PD였던 김태호 대표가 그랬듯 투자사고 배급사고 간에 시청자가 제일 중요하다. 시청자가 화나면 다 엎어버릴 수도 있는 게 이 바닥이다 라고 했듯 원작에 대해 존중하지 않는 작품은 소비자 입장에서 불쾌하다면 봐줄 필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웹툰 영화라고 해서 다 개판인 건 아닙니다. 정말 잘 만든 사례도 있죠. 우리에게 그 유명한 내부자들, 최근 국내 영화 중 가장 좋은 완성도를 보였던 콘크리트 유토피아, 과거 웹툰 영화의 판도를 뒤바꿨던 이끼. 하지만 참 신기하게도 성공한 작품만큼 실패한 작품도 많고 심지어 망작, 대작 수준의 평가까지 받는 분야도 웹툰 영화 분야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강철비 시리즈나 신과 함께 시리즈, 은밀하게 위대하게 뭐 이 정도까지는 복합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원작의 감성을 살리진 못했어도 영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원작과 달라도 영화 작품만으로는 준수한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멀리 가지 않은 최신작 광장에서도 원작 팬들은 굉장히 비판적이었지만 웹툰을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던 중도층들은 그저 드라마로만 광장을 봤을 땐 한국형 존윅 같다면서 나름 좋은 평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화 해치지 않아, 심지어 전설적인 괴작인 다세포 소녀, 이런 영화들도 소름 돋게 다 웹툰이나 웹소설 원작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그저 돈만 보고 영화를 찍어낸 괴작 오브 더 괴작이죠. 이쯤에서 해외 성공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옛날 작품도 아닙니다. 바로 드래곤 길들이기. 이 작품은 2010년부터 시작한 애니메이션이 원작인데 총 3편까지 나왔었고 누적 매출도 2조 원이나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당연히 실사화 제안이 들어오고 지난 2025년 6월 6일에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그런데 실사화 영화 평가가 압도적으로 호평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원작을 충분히 잘 재현했다. 아마도 드래곤 길들이기 제작자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 심플한 조건 3가지: 고증 철저, 기존 팬 존중, 그리고 원작 재현 충실. 그래서 이들은 감독부터 생판모를 다른 감독이 아니라 원래 애니메이션 3부작 전부 감독했었던 딘 데블로이스 감독을 그대로 실사와 각본과 연출을 맡깁니다. 누구보다 작품의 세계관을 잘 알 거고 캐릭터 한 명 한 명에게 애정이 깊은 원작 감독을 데려다 놨으니까 당연히 원작을 존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이제 우리는 모두가 느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웹툰이든 웹소설이든 애니메이션이든 간에 실사화 작품에서 대중들이 기대하는 건 뭐 커다란 게 아닙니다. 나의 우상이고 내가 좋아했던 캐릭터가 어딘가에 진짜 살아있을 것만 같은 그런 현실 감동을 느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원작의 감성, 매력, 이런 오리지널 장점을 잘 살리면서도 시각을 자극하는 특성을 고려해서 절묘한 각색이 필요하며 당연히 팬들과 소통해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작해야 합니다. 더구나 한국 작품일 경우 한국 문화에 대해 이해까지 있다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어렵죠? 맞아요. 어렵습니다. 쉽게 돈 벌면 영화계는 다 실사화만 만들고 앉아있게. 어렵지만 그 어려운 걸 해내었던 게 지금까지 성공했던 실사화 영화들이니까요. 파이팅입니다. 웹툰 영화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